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부터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진행 중이었던 시킹알파의 뉴이어 세일이요. 드디어 오늘 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20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 15시간 정도가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1년 가입비가 $167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12로 한번 나눠보죠. 167 나누기 12 하면요. 한 달에 $14도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2만 원 정도 한 달에 투자를 하시면요. 시킹알파의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간혹가다 나는 영어가 불편해서 시킹알파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에는 크롬을 비롯한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자동 번역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킹알파 들어오셔서 이게 오른쪽 클릭하시면 번역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한국어로 모든 기사를 읽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 기사 그리고 최신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한글 기사 말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시킹알파에는 퀀트 시스템이 있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퀀트 스코어가 쭉 나오잖아요. 이 퀀트 스코어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000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을 때 만약에 S&P 500에 투자를 했으면 $10,000가 44,566달러가 됐고요. 만약에 퀀트 시스템이 추천하는 탑 퀀트 레이팅 따라서 강력 매수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21만 8,215달러를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annualized return 즉 매년 평균적인 수익률이 무려 25%에 달하는 것이 시킹알파의 퀀트 시스템의 추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사도 접하실 수 있고 또한 퀀트 시스템을 통해서 각 종목의 평가도 확인하실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툴이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멤버십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킹알파 툴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30% 할인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시킹알파 홍보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1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S&P 500의 맵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어제 올라간 종목의 개수가 떨어진 종목의 개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1.65% 떨어졌고요. 또 아마존은 2.63%나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 역시도 1.27% 떨어지면서 만만치 않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커다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률은 좋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 혼자 0.03%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사실상 횡보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S&P 500은 마이너스 0.34, 나스닥은 0.56%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요. 2024년 들어서 3일 내내 지금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좀 다행인 뉴스 하나를 전달해 드리면요. QQQ 페이지에 와서 제가 레이팅을 살펴봤더니요. 퀀트 레이팅이 드디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5점 만점에 4.58을 획득하고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최근에 한 2, 3주 정도 계속해서 강력 매수가 아니라 매수 의견을 받고 있었던 QQQ가 드디어 스트롱 바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QQQ는 5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퀀트 시스템은 언제부터 QQQ의 매수를 추천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내려가 보시죠. 계속해서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QQQ를 처음으로 이제 매수해라. 이렇게 퀀트 시스템이 알려준 시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드디어 노란색이 이런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2023년 1월 달만 해도 매도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스트롱셀도 간혹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 23일부터 홀드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 한 2023년 2월 2일입니다. 따라서 2월 초부터는 퀀트 시스템이 이제는 QQQ를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 추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주가가 310일이었습니다. 따라서 311달러에 매수를 하고 계속해서 퀀트 시스템을 믿고 보유를 계속해서 진행했다면 지금 311달러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396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상승 추세를 즐길 수 있었다. 따라서 퀀트 시스템이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 QQQ의 움직임을 짚어냈다. 긍정적인 전망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성장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성장주들의 이름을 보시면요. 가장 위에 모빌 아이는 무려 24.5%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STM, ST마이크로가 마이너스 4.45%, 세 번째 SQM 마이너스 4.30, 솔라 엣지 마이너스 4.21, 리비안 마이너스 4.04,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96, 온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3.92, 인페이즈 에너지 마이너스 3.72, 애쉬 마이너스 3.59, 마지막으로 인바이테가 3.04%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모빌 아이, 그리고 ST 마이크로, 중간 쪽에 온 세미컨덕터, 이렇게 세 종목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반도체 종목인데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로 유명한 기업들이거든요.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가 동반 하락하는 좋지 않은 추세가 어제 발견이 된 거죠. 특히 모빌 아이를 보시면 주가가 거의 25% 하루 만에 폭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모빌 아이 때문에 다른 종목이 피해를 입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모빌 아이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제 목요일 날 예비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25%나 빠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잠깐 살펴보시면요. 차량용 운전자 지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이 회사는 목요일 날 예비 실적 보고서에서 2024년 연간 매출이 18억 3천만 달러에서 19억 6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는 25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2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18에서 19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굉장히 초라한 업데이트를 한 거죠. 따라서 주가가 커다란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고요. 자, 아래쪽에 추가적인 정보를 보시면요. 이번에 이렇게 커다랗게 예측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고객사들이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새로운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1분기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약 50%나 감소할 것이다. 굉장히 끔찍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모빌아이의 주가가 25%나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펠로톤의 주가가 무려 14%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사운드 하운드 AI 플러스 4.04, 아이온큐 플러스 2.93, SMCI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2.91,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플러스 2.85, 스템 플러스 2.59, 차지포인트 플러스 2.43,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2.42, 레모네이드 플러스 2.40, 파이버가 2.35%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펠로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호재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펠로톤의 주가가 틱톡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급등했다. 이러한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14% 이상 급등하기에는 좀 작은 뉴스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왜냐면요. 펠로톤이 이번에 라이브 펠로톤 클래스라든지 오리지널 강사 시리즈, 지속적인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펠로톤 클래스 클립,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이 틱톡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뉴스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늘어난다.
투자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인 틱톡과 굉장히 강력한 파트너십이 구축됐다. 이러한 호재입니다. 따라서 물론 광고 효과는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추세를 이 틱톡과의 파트너십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2의 성적도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종목은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추세가 가장 좋았고요. 플러스 2.91% 만들어냈습니다. 소파이는 플러스 1.32, 팔란티어 플러스 0.99, 엔비디아 0.90%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0.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72, 우버 마이너스 0.77, TSMC 마이너스 1.04, 나비타스 마이너스 1.66, 인피니온 마이너스 2.26, 아마존 마이너스 2.63, 마지막으로 온세미컨덕터가 어제 모빌 아이의 폭락으로 동반 하락하면서 3.92% 가장 많은 폭으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미국 증시의 과거 역사적 통계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2024년 들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올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빠르면 올 3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한 2개월 정도 이후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따라서 금리 인하를 앞둔 시점에서 증시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예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 하나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표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이터를 사용한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표로 연준 완화 사이클의 첫 금리 인하가 있기 전에 3개월 동안 따라서 지금부터 3월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기간 동안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여기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다 빨간색이죠. 그 의미는요.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과거에 예외 없이 다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 이후 모든 양적 완화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전 3개월 동안은요. 10년 국채의 수익률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평균적인 하락폭은 90bp 따라서 0.9%포인트 거의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과거 역사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금리 인하 이후에 3개월 동안 주식은 비교적 보합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바로 이제 주식시장이 막 급상승하고 뭐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11% 이상 주가가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뒤따라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은 향후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12%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금리 인하가 시작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은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마련이 되죠. 그리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S&P 500 지수가 6개월에서 7개월 후까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2%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 통계 사실을 보시면요. 전체 양적 완화 사이클 기간 동안 이 얘기는요. 이 금리 인하가 발생되고 금리 인하가 끝날 때까지 이 사이클 전체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21%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중간치는 15.4%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 동안 중간치는 15%, 평균적으로 21%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역사적인 통계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이유는요.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2001년 1월 3일부터 2003년 6월 25일 사이에 이 사이는요. 양적 완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7.6%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 딱 한 번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1970년 이후에 모든 완화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3월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국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요.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국채의 금리는 떨어지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21%나 상승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3월 달이 아니라 5월 달, 6월 달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채 수익률이 횡보하거나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하가 언제 발견되는가, 시작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금리 인하를 몇 번이나 시행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난달 발표됐던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요. 연준의 의원들은 2024년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요, 3번이 아니라 6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거든요. 6번이라는 것은 0.25%씩 6번, 1.5%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1.5%나 단 1년 만에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의 참여자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연착륙이 이루어진다면 6번의 금리 인하는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합리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연착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지금처럼 탄탄한 모습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노동시장이 강력한데 6번이나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또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얘기는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리세션이 임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가 6번, 7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 협력사 아정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분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방통위의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인데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제가 어제 한 15시간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멤버십 플랫폼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굉장히 커다란 뉴스 하나를 멤버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한 10분 정도만 이 뉴스를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이번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키보드에 챗봇 호출을 위한 AI 버튼을 추가했다. 자, 이 뉴스가 왜 커다란 뉴스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키보드에 이 기술 대기업의 코파일럿 서비스를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한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거의 30년 만에 있는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면 여기에 아이콘 하나가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윈도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 윈도우 버튼이 30년 전에 등장을 했다. 자, 그런데 30년 만에 이 버튼과 비슷한 무게감이 있는 엄청난 변화가 이번에 생겼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데 이
이 버튼을 누르면요, 코파일럿이 실행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코파일럿 키는요,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제품에 기술을 통합하려는 최근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키의 추가는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지원 PC에 대한 야망을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늘기 위해서는요, PC가 잘 팔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판매되면서 2022년 들어서 새롭게 PC를 구입하는 사람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C가 팔리지 않으면요, 윈도우에서 나오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365에서 나오는 매출 역시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PC가 잘 팔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코파일럿 키를 단 새로운 형태의 PC가 출시된다는 것은요, 앞으로 PC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이 새롭게 PC를 구입하면서 PC가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컴퓨터는 클라우드 대신 장치 내에서 직접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이 기술로 구동되는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고급 칩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하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은 AI PC의 도입이 팬데믹 이후 침체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리서치 회사 캐널리스의 의견에 따르면요, 2025년부터 AI 지원 PC의 채색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올해 2월 정도에 AI가 탑재된 PC가 드디어 이제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이 PC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키는 올해 2월 이후 출시 예정인 서피스 디바이스를 포함한 새로운 PC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피스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하드웨어를 얘기합니다. 자, 이 노트북을 포함해서 다양한 PC, 따라서 이 애플을 제외한 모든 PC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1월 달에 출시된 코파일럿은요, 텍스트를 요약한다든지 가상 회의를 한다든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현재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그리고 생산성 앱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2월 달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PC에는요, 인공지능이 아예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 인터넷에 접속이 되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PC가 출시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제가 볼 때는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갈 때 정도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걸림돌이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모바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PC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혁명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은 모바일폰이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1980년대랑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자, 왜냐면 그때는 모바일폰이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 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혁명이긴 한데, 문제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PC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바일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죠. 아니면 아마존에 뭐 알렉사 같은데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예전에 윈도우가 처음 출시됐을 만큼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그런 혁명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가 잘 팔려야 윈도우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수입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호재입니다. 아마존이요, 크리스마스 전에 몇 주 동안 온라인 주문의 29%를 점유했다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아마존의 온라인 주문 점유율이 연말 쇼핑 시즌의 마지막 날에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아마존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배송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다양한 제품을 빨리 받으려는 막판 쇼핑객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성과를 보였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진행했던 아마존이 드디어 그들의 투자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5,500만 건의 주문에서 홀리데이 시즌 데이터를 수집한 패키지 추적 앱 루트에 따르면요. 아마존은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2주 동안 전 세계 주문량의 29%를 점유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주문량의 29%면요.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이 수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의 21%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루트의 CEO 마이클 야마티노가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시 배송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배송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존이 만약에 이틀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실제로도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아마존은요. 속도 그리고 신뢰를 제공하는 엄청난 기업이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는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주요 경쟁 우위 전략이다. 그리고 고객들은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면 구매 의향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빠르게 배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마존의 물류 능력은요. 월마트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하지만 배송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중국의 신생 이커머스 기업이 있거든요. 테무라든지 쉐인 그리고 틱톡 같은 이러한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가격까지는 되지 않죠. 따라서 이 배송 서비스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7월 향후 몇 년 안에 당일 배송 시설의 수를 2배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투자를 진행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몇 년 안에 배송 시설을 2배로 늘릴 것이다. 엄청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아마존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시애틀, 마이애미, 보스턴 그리고 기타 대도시 지역에 50개 이상의 당일 배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개 가까이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연간 약 2억 개의 패키지를 배송하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빠른 배송은요. 대부분 프라임 구독 프로그램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소비자 인텔리전스 리서치 파트너에 따르면 미국 내 프라임 주문의 약 70%가 이틀 내에 도착을 하고요. 4개 중에 1개, 한 25%는 하루 이내에 배송이 완료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라임에 가입하지 않은 쇼핑객의 주문이 이렇게 빨리 도착하는 경우는 15% 미만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기사에서는요.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커머스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아무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시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배송의 29%를 아마존이 했다. 이 부분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요. 배송 기업으로서의 아마존의 위상이 강력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달 전 정도에 아마존이 배송업계에서도 세계 1등 기업이 됐다. 이런 뉴스를 공유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UPS, 페덱스를 제치고 이제 배송량으로서 1등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따라서 이 아마존은요. 아마존 이커머스 외에도 다양한 기업이 판매한 물류를 배송해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투자 자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향후 몇 년 안에 당일 배송 시설의 수를 2배로 늘린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따라서 배송업계에서도 더 이상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최고의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마존의 생태계입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이라는 굉장히 탄탄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또 배송 속도가 오히려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아마존 생태계의 이 경제적 혜자가 점점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기사는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댄 나일즈 헤지펀드 매니저의 추천 주식이고요. 2024년 들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두 개의 추천 종목 그리고 두 개의 ETF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헤지펀드 투자자 댄 나일스는요. 이번에 2024년 들어서 최고의 주식 추천 종목 그리고 ETF를 공개했습니다. 사토리 펀드의 창립자이자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에 새해 가장 선호하는 주식 두 개를 추천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매그니피선트 7 안에 들어가는 메가캡 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 플랫폼주가 선정이 됐는데요. 일단 아마존이 선정된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불황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 들어서 미국 경기가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구축한 역량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인프라를 얘기합니다. 배송 인프라를 엄청나게 구축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구축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부터 이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과거에는요. 이 마진이 굉장히 낮았던 기업이 아마존인데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진이 향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마진이 급격하게 향상하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바로 메타인데요. 참고로 댄 나일스는 작년 초에도 메타를 굉장히 강추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이 맞아 떨어졌었죠. 작년에 나일스의 최고 추천 종목이자 S&P 500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거둔 메타 같은 경우는 애플과 같이 인기 있는 기술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메타가 지금 순이익 비해서 25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PER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자, 애플과 메타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애플은 참고로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성장은 마이너스였는데 문제는 순이익에 비해서 30배나 되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의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메타는 25배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은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떨어진다 해도 굉장히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댄 나일스가 보기에 메타에는요. 두 가지의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쪽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따라서 인공지능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선거 연도 드디어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지출 증가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메타는요. 광고의 수익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 AI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또한 다른 동영상 추천을 늘리는데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강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아마도 우리가 본 선거 중에 가장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측에서요. 정말 많은 돈을 온라인 광고 시장에 쏟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적절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두 개의 ETF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어떤 ETF가 추천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120개나 되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추적하는 스파이더 S&P 바이오테크 ETF입니다. 티커 네임은 XBI고요. 자, 이 XBI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적이다. 나일스가 보기에는요. 이 상장 지수 펀드 ETF가 3년 동안 시장보다 뒤처진 성과를 냈다. 따라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슬슬 시장을 능가하는 좋은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ETF는 크레인 쉐어즈 CSI 차이나 인터넷 ETF입니다. 티커 네임은 KWEB고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인터넷 그리고 테크 기업을 담고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따라서 지금부터 중국 정부가 조금씩 테크 기업을 부양하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ETF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KWEB의 상위 보유 종목은요.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매그니피선트 7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다. 자, 비교를 해보면요. 34개의 종목, 그러니까 이 KWEB에는 34개의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 평균적인 PER은 13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그니피선트 7은 34배거든요. 따라서 지금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저렴한 상황이다.
상황이다. 따라서 이 ETF를 강추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시킹알파를 통해서 지금 댄 아일스가 추천하고 있는 메타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퀀트 레이팅이 지금 5점 만점에 4.98입니다. 거의 완벽한 상황이죠.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은 거 외에는요,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메타를 지금 퀀트 시스템도 강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메타의 주식은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1년간 172%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퀀트 시스템은 과연 메타를 언제부터 추천했는지 이 부분을 또 체크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연초에는 메타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날 메타에 대해서 강력 매수를 처음으로 추천했거든요. 물론 중간에 잠깐 보유로 넘어간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메타 주식에 대해서 강력 매수를 주장한 것이 퀀트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때 만약에 퀀트 시스템의 추천을 믿고 211달러에 메타를 매수했다면요, 지금 347이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347 나누기 211이면 64%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퀀트 레이팅이 다시 한번 적절한 추천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천된 ETF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BI잖아요. XBI는 이제 바이오텍 ETF인데 보시는 것처럼 퀀트 레이팅이 5점 만점에 4.19고요. SA 애널리스트, 따라서 지금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는요, 단 한 명이 추천해주고 있는 강력 매수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ETF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 1년 동안 7.46%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KWEB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익이 마이너스 24.28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25% 가까이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1년간 만들어냈고요. 자, 지금 현재 레이팅을 보시면요, 퀀트 레이팅은 스트롱 셀입니다. 따라서 강력 매도죠.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보기에는요, 2명은 바이를 주고 있고 2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ETF는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5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의 첫 번째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는요, 신경 쓸 일도 굉장히 많고 또 약속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피로가 좀 쌓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다음 주부터 힘차게 2024년을 향해서 정진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은 정보 가득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